제가 안철수 의원님의 이제 인터뷰 발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님의 그 발언 내용이 증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증인도.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뭐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 마음은 이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표결에 간다. 당연히 이제 간다고 아마 다 생각했을 거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제 증인과 이제 이거는 빨리 계엄이 해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계셨습니까?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예. 109번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47분경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증인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TV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거순번 1466쪽 이제 진술조서입니다. 여기 검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본회의까지 개의된 상황임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증인께서 이게 뭐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는데 바로 표결이 진행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표결을 하지? 우리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본회의 개의시를 앞당겨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본회의 개의시를 앞당겨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런 추경호 원내대표 피고인의 설명은 언제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마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을 저렇게 제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아마 이미 해제된 이후에? 해제된 이후였던 예.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1시 반 정도로 같이 본회의에 다 참석해서 그 표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1시나 그 이전으로 당겨서 우리가 결국에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증인을 포함한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01시 30분 본회의 개의뿐만 아니라 01시 00분 본회의 개의도 공지를 받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표결하는 거 보고 제가 알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내용이 방금 말씀대로 추경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본회의 개의 시간을 1시 반으로 이렇게 합의했는데 결국 그걸 무시하고 1시로 그때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겨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오히려 01시 30분에서 01시로 땡겨졌으면 더 그거를 이제 땡겨진 01시 개의를 더 공지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의총이라는 게 충분히 그런 여건이 어떤 상황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총의를 구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관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112번 질문입니다.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 제적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확인하셨죠? 증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굉장히 좀 아쉽지만 저는 그 상황이 그래도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석을 못했지만 해제되는 그 요건이 됐다는 게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증인이 이제 당사에 계셨던 증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 관례적으로 그 의총을 통해서 또 지도부의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원내 지도부를 믿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던 상황은 알고 계시죠? 봉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국회 봉쇄로 표결을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회 결정을 그 봉쇄로 우리가 그 방해받을 거다 이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의지의 문제인 거지 음.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던 거는 표결 참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그래 하면은 우리가 또 뭐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총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경찰의 국회 봉쇄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으셨어요? 전혀 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음. 일인가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에 모였을 뿐이지 뭐 그게 표결까지 방해된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증인 외에 당사에 머물고 있던 의원들도 증인과 같은 이유에서 결국은 이제 의원총회를 기다리느냐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기다리는 중에 그런 표결이 이루어진 걸 본 데 대해서는 좀 의아해했다. 이게 뭐지라고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증인을 포함한 이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게 대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작동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 이후에 그 약속한 시간을 어기고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했다는 그 말 속에 이미 참여 못 했다는 걸 네. 간접적으로 알은 거죠.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계엄군이 이제 국회 본관까지 침입해서 로텐도홀 직전까지도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01시 30분에 있는 개의실을 01시 00분으로 땡긴 거는 약속을 어긴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본회의 시간을 땡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뭐 그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고인은 그 본회의 개의시가 30분 땡겨지는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그 자체는 어긴 그게 맞으니까요. 이래 서로 합의된 내용이 1시 반이라면 1시 반인데 그걸 이제 상황론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켰으면은 저는 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30분 이제 땡긴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 드리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이제 피고인에게 30분 땡긴다고 통지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통지를 받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공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가정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상황 질문 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대기했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좀 당사에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 국회 본관 본회의장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된 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없습니다. 예. 이제 피고인 등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12월 4일 02시 06분경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잘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그러면 증인께서 당사에 있는 과정에서 저는 피고인이 당사로 온 모습은 확인하셨나요? 피고인과 원내 지도부가 당사로 이제 오는 모습은 보셨어요? 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예, 제가 한번 그 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하는. 예. 이제 증거순번 1466번인데요. 이제 같은 질문을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당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당사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당시 조례 답변했으면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왔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왜 왔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국회 내에 상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공안시 30분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의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공안시로 본회의 개의시를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외에 그 이제 본회의 이제 우원식 의장님과의 그 협의 내용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던가요? 저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증인은 당사에서 몇 시까지 머무셨어요? 제가 생각에 한 3시 정도까지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3시에 귀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니 더 이상 거기에 있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대처는 또 새롭게 시작되고 서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는데요. 121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국무총리 공간에서 피고인 한동훈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당정대 회의를 개최한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그 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고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위한 컨센서스를 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러한 당정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 그 당정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이제 당정대 회의가 진행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저녁경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의원총회를 참석했는지 그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제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저녁경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심하며 쓴 카드이고 공급자가 맛있는 걸 만들어도 고객이 맛있는 건 다른 문제라고 이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증인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124번) 생략하고요. 다음 질문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이후 원내대표 측에서 사임을 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증인은 피고인의 사임 이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이 없는 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 상당히 초대 분위기 형태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문제로 친윤의 그 맏형격인 권성동 의원이 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권수면님 나가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김현이 나갈 거냐 물길에 나갈 사람이 나가지 말라고 일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대통령과 맞잡은 손을 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을 내디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시면 마치겠습니다.